안녕하세요. 출도노조 대의원 당선자 교육에서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 사회를 맡은 고르차량지부의 이근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사회를 맡은 서기지부 정혜림입니다. 네, 철도노조가 작년에 규약을 개정해서 위원장과 본부장 그리고 지부장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대의원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교육을 한다고 하면 사실 반가워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어렵게 결의한 만큼 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 교육을 받고 시작하시면 또 임기 내에 또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서기지부 지부장님도 이번에 3일짜리 교육을 다녀오셨거든요. 지루한 부분도 있었지만 3일 동안 유익한 시간이 훨씬 많았고 다음 교육은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다음에는 더 길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하면 다른 지부장님들은 엄청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서울기관차 지부 지부장님 의욕이 좋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당선자 교육과 더불어서 대의원들 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대의원 관련한 규약 개정으로 청년 대의원이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대의원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청년 대의원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높아졌습니다. 전년도에 가졌던 연령대에 비교해서 놀라운 변화이고요. 그만큼 철도노조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교육을 듣고 계신 대의원분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대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많이 젊어진 만큼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네. 원래 교육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있게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처음 대의원 하시는 분들, 여러 번 대의원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할까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좀 알고 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처음 당선되신 대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기초교육부터 차분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 철도노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철도노조의 규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조합비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노동조합, 노동 3권인데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입니다. 노동조합법에 정해진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말은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고용 안정, 사업장 복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정치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얘기로 설명하는 것보다 관련한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est un groupe de personnes qui défendent leurs intérêts professionnels. Les syndicats agissent par exemple pour obtenir de meilleurs salaires ou de meilleures conditions de travail. Dans le passé, les syndicats ont permis de grands progrès comme l'interdiction du travail des enfants ou la possibilité de se reposer le dimanche. Il existe des syndicats dans des branches professionnelles précises comme les cheminots, les patrons, les professeurs, les agriculteurs, les étudiants. Certains ont des missions plus larges et défendent les intérêts de tous les employés. C'est le cas notamment de Force ouvrière, de la CFDT ou de la CGT. Ces syndicats discutent avec les chefs d'entreprise pour signer des accords, par exemple sur l'accueil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ans la plupart des entreprises, le délégué syndical représente le personnel et défend les positions de son syndicat.
Les syndicats discutent aussi avec le gouvernement sur des projets de loi sur le travail. En France, tout le monde a le droit d'appartenir à un syndicat, mais la proportion de personnes syndiquées est inférieure à 10%. Pourtant, les syndicats sont très puissants. Ils sont capables d'organiser des manifestations ou des grèves qui peuvent bloquer de nombreuses entreprises. Les Français sont alors partagés. Ils soutiennent souvent les causes que défendent les syndicats. Ils sont aussi parfois critiques, car ces grèves les empêchent de se déplacer ou de travailler. Mais sans le syndicalisme, les Français seraient sans doute moins payés et ils travailleraient dans des conditions bien plus pénibles. 프랑스도 파업을 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있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는 파업을 다 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영상은 프랑스 초등학생들에게 노동조합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잘 설명해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다 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노동자와 자본가 그림이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단순하게 구분을 하면 노동자, 자본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이윤, 돈이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을 시소 안에서 표현한 그림이고요. 자본가가 처음부터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가져가고 시소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걸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생산수단, 공장과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유리함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는 자본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시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 쪽으로 시소를 좀 더 기울일 수 있을까요? 노동자 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타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많이 타도 되고 시소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굳이 이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그럼 시소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노동상권에 관한 설명의 만평인데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했지만 사회적으로 자본가가 이익을 독점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상권을 보정함으로써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수정하고자 노동상권이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그런 시소를 노동상권을 통해서 좀 수평을 맞췄다 이런 느낌이긴 할 텐데요. 실제로 노동상권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상권이 주어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상권이 어떤지 민주노총에서 만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파업해? 노조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난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은데. 노동조합 할 수 있어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 노조입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노동 상권이 뭘까요? 첫째, 단결권.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어디서 일하든, 회사가 크든 작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나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어요. 둘째, 단체 교섭권. 노조를 통해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임금, 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죠. 셋째, 단체 행동권.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면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일을 거부할 수 있어요. 집회나 파업은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랍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노동자 10명 중 1명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까요?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퀵서비스, 건설기계, 방송작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화물기사. 250만 명의 노동자가 특수하다고 분류되어 노조를 할 수 없어요. 경찰, 소방관은 공무를 집행한다고 노조를 못하고 있고 정교조는 5년째 법의 노조 신세예요.
노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직종도 있어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 만들면 해고되기 일수. 금세 다른 노동자로 대체되기 때문에 저항이 힘들어요. 노조가 있다고 무조건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노동자 과반이 속한 노조만 사측과 교섭이 가능하죠. 회사가 가짜 어용 노조를 만들면 진짜 노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파업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슬프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노조 설립을 막아놓은 교사, 공무원이나 교섭권이 없는 소수 노조는 애초에 파업이 불가능한 구조이고요. 병원, 철도, 지하철, 버스 같은 필수 공익 사업장은 파업을 해도 법이 정한 규모의 인력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작아요. 사실상 파업의 영향력을 제한해 놓은 것이죠. 파업을 하는 과정도 마치 미로처럼 복잡해요. 창구 단일화, 대표 노조 공고, 요구안 제출, 교섭, 조합원 찬반 투표, 쟁의 신고까지. 파업을 하기도 전에 지치게 되는 거예요. 법전 속에 잠들어 있는 노동 3권. 누구나 노조 가입할 수 있고, 교섭할 수 있고, 파업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를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민주노총에서 이런 영상도 만드네요. 네, 항상 이렇게 파업만 하고 집회만 한다 생각하시지만은 노동상권에 대해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철도의 경우는 필수 유지 업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파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제대로 된 노동 3권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서 작년에 민주노총에서는 전태일 3법에 대한 입법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연말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갔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적용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가 있었다는 점들은 무척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언론과 사회적 인식들이 노동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변화된 시각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언론 등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을 나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점에서 얼마 전에 저널리즘 J라는 프로그램에서 관련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가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한 학생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식아동이 밥을 굶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착하고 정의로운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모든 파업은 불편과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 이런 교육 당국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파업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노동자들에게 하지 않고 파업을 발생시키게 한 경영자들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다른 나라는 의뢰, 시민들이 쓰레기를 모아서 시장 집 앞에 가서 버리는 운동을 벌여요. 일례적으로. 모든 파업은 불편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그것만 이렇게 특화시켜서 보도하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부인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만큼 일반적인 리포트는 독일에서는 아마 많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진보적인, 얼마나 보수적인 미디어라도 이 전체 그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언론이 노조를 악의 축으로 만드는 프레임, 세 번째로는 노조발 경제 위기 프레임을 들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 보면 대기업 노동자가 임금 인상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타결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기사를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 하면 기본급 4,000원 올리려고 3조 원 날렸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기본급 4,000원 올리겠다고 파업을 해서 3조 원을 날렸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언론은 제목을 뭐라고 뽑냐면요. 기본급 4,000원 올려주지 않겠다고 3조 원 날렸다. 이렇게 뽑습니다. 이 어리석은 경영진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파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주주이익에 반하는 무능한 경영진이다. 당장 교체돼야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 경영 방식이
주주자본주의 시각을 용납이 안 되는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들이 다 이런 기업과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노동 문제를 보는 시각이 세계에서 가장 보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그 4,000원 올리려고 3조 날렸다. 그걸 안 좋은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맞는 말인데 이렇게 저도 생각했거든요, 순간. 야, 무릎을 처음으로 치게 했어. 그게 코스트 개념이에요. 설득 진짜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경영자보다 노동자가 더 많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네. 영상을 봤는데요. 저는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기자가 무릎을 탁 쳤다. 이 부분이 가장 공감됐습니다.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좀 노동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예.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콜럼버스 데이라고 아세요? 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10월 달에 미국에서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휴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원주민과 유럽에서 온 사람. 콜럼버스는 발견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콜럼버스가 대륙에 들어옴으로써 학살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퇴출하고 원주민의 날을 만들자라는 운동과 그런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자는 노동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노동 3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철도 노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